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우리 승리와 수수께끼 계속 읽기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유튜브 상에도 이 책에 소개하는 영상들이 꽤 올라와 있는 거 이게 추천 영상으로 이렇게 뜨던데 이 정도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파가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랄까 이게 한 장 한 장 설명한다기보다는 사실 수다를 떠는 거죠. 이 책에 나온 이야기들. 근데 한 장 한 장이 최소한 한 가지씩은 좀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쭉 뭐 보통은 이제 쭉 따라 처음부터 여기까지 좀 보고 계시겠지만 이제 혹시나 이제 이 영상부터 혹시 처음 보는 분이 혹시나 그쵸. 계실지 모르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투자의 상담을 해주는 업계에서 꽤 이제 지명도가 있는 랜디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투자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거 어떻겠습니까? 라고서 이제 쫄르는 자꾸 물어보러 오는 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벌써 앞에서는 이제 여러 차례 대화가 직접 또는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있었고 오늘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만나요. 두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또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 보면요. 저 이제 처음 이 장 읽으면서 이제 바로 눈에 들어왔던 게 189쪽에 나오는 사업 수정 계획안 8.0 버전이라는 구절입니다. 벌써 8.0이니까 이 사람 정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엄청. 누가 뭐 지적하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 사람은 곧바로 그걸 반영을 해서 자신의 사업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저는 이것만 해도 이것도 되게 대단한 자질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뭐에 대해서 이것 좀 고치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자존심 상해 안 바꿀래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저는 그것만 해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약간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악한 종의 비유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위대한 목표 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크게 한번 돈을 땡겨 보려는 자기도 한번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개인적 야망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야망에 붙들려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8.0이라고 했는데 1.0, 2.0, 8번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부로 네. 점 넘어가죠. 아마 0점 몇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7.1, 7.2 이러다가 아니면 7.1.3 뭐 이러다가 8.0까지 왔다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런 성실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향을 좀 잘못 잡은 성실함이라는 거, 그쵸.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니는 어떻게든 랜디를 설득해서 랜디가 본인의 사업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일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랜디가 레니의 고객인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레니는 랜디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중이에요. 랜디가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그걸 다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그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되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어떤 사업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자기는 조언을 받겠다. 이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난 계속 할 건데 그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본질적인 것이다. 이거 없으면 사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고 랜디는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 시간을 쪼개서 계속 조언을 주고 있는데 레니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오늘 마지막 장면에도 레니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랜디는 이렇게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랜디의 속은 진짜 점점 시간 낭비인데다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조금씩 드는 것 같고 이게 대화 중에도 지금 가만 보면 레니는 말이 되게 많고 랜디는 이제 조금 한 발 점점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 보이거든요. 옆에서 볼 때는. 근데 그걸 눈치를 챘나 못 챘나 모르겠어요.
랜디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레니한테 차마 그 생각을 다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는. 네. 말해봤자 얘는 안 들을 것 같고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엄청 좀 많죠. 멘토링하면서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긴 대화가 이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래도 조금 더 그 판단을 유보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존중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나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소모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뭐 멱살 잡고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 이제 만나는 건 레니가 랜디에게 자기 이제 그 동료 앨리슨과 같이 와가지고 이 앨리슨의 마음 좀 잡아주세요라는 감정, 느낌, 생각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프랭크죠, 그 랜디 친구 그 투자 그 업계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기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투자를 이렇게 좀 요청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그때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를 막 이제 떠듭니다. 근데 그런데 또 둘이 기억하는 게 너무 다르죠. 두 사람이 네.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얘기 조금 전에 이거는 뭐 사실 본질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 192쪽에 보면은 그 이제 그 자리가 어땠는지 이제 좀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쫙 읽어보니까 벤처 캐피털리스트 파트너들은 온갖 최첨단 오디오, 비디오 장비가 갖춰져 있는 거대한 나무 탁자에 앉는다.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앞에서 뭐 발표가 뭐 이제 진행이 되고 이쪽에서 비서들이 옆에 서가지고 메모를 여기저기 막 주고받고 하고 이 투자자들 여기 앉아가지고 막 보고 전 이 자리를 떠올리면서 이걸 보니까 숨 막히더라고 이게. 그쵸. 혹시 그런 자리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쵸. 많이 가보죠. 많이 가보는데 뭐 제가 투자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투자자분들을 이제 학교로 초청하거나 외부에서 이제 초청해서 저희 학생들의 사업 발표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엄청 어려워하죠. 네. 근데 학생들이 투자자들한테 발표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외부 심사위원들 모셔놓고 발표하는 거 훨씬 더 힘들어하긴 합니다. 왜냐면 투자자분들은 항상 나이스하게 이제 하시거든요. 뭐 질문을 좀 난감한 질문을 하시더라도 그 나이스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수님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식구니까 밖에서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 내가 얘를 바르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의지와 더 성장시켜야 된다. 가혹하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럴 때 정말 숨막혀하는 게 느껴집니다. 저 학생은 저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긴장하고 떨까? 아무리 도와주려고 노력해도 뭐 항상 숨이 막히나 보더라고요. 진짜 말 떠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죠. 네, 그래요? 있죠.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모습이 이제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죠.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자리가 이러니까. 아무튼 레니는 이제 그 자리에서 정말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네, 너무 오늘 나는 완전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앨리슨의 생각은 달랐죠. 결국 두 사람의 차이점은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레니랑 앨리슨이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같이 발표하고 왔는데 레니는 막 흥분해서 너무 좋았고 완벽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앨리슨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 뭐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답 잘 못했던 것 같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윤서는 표정도 안 좋았던 거 같고 뭐 이런 거 포착하고 있었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앨리슨은 조금 더 차분하고 냉정했던 것 같은데 레니는 완전히 자기 자신 혹은 자기가 하는 말에만 몰두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대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완전히 왜곡돼서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지금 이제 대박 터질 거라는 생각이 지금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 발표장에서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에 대한 그 본질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레니는 어떻게든 이 사업을 통해서 빨리 관이나 천을 싼 값에 팔아서 돈을 벌 거다. 이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려면 수익성이나 숫자들을 잘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반면에 레니와 앨리슨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추모하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그 사람을 추억하고 그 사람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가족을 잃은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여기 201쪽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레니가 이제 맞아. 하지만 그런 사업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 레니가 빈정거리며 말했다. 레니, 상담 서비스나 조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그런 게 정말 이 사업의 가치가 아닐까? 그러니까 레니는 지금 어떻게 돈이고 지금 앨리스는 가치, 이 사업의 가치가 뭘까?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앨리슨과 레니 둘 중에 한 사람이 뭐 옳고 한 사람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앨리슨은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인가? 그리고 레니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근데 사업이라는 건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평소에 뭐 제가 옆에서 일하는 거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번에 한번 그 무슨 면접 자리 옆에 좀 따라가서 좀 지켜본 결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좀 허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왔는데 이 수익이 어떻게 창출될지에 대한 계획이 좀 막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좀 지금 되게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라고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문제긴 할 텐데 예. 근데 어느 쪽이 조금 더 우려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 진실한 마음과 또 경영의 기술, 관리의 기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기업을 경영하는 둘 다 필요할 텐데 네. 저는 경영의 기술은 훨씬 더 가르치기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영의 기술을 잘 알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 대한 마음이라는 게 뭐 경영이랑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경영의 기술 중에 첫 번째는 고객을 설정하고 그 고객을 이해하는 거인데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레니는 지금 이 책 지금까지 해서는 계속 고객을 돈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마음이 경영의 기술의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거는 가끔 그런 얘기 이건 그냥 사업 그냥 그런 쪽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라는 그런 평이 내려지는 일의 경우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건 교회에서는 하는 일 아니냐고.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레니가 하는 이야기도 그거죠.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규모를 키워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사람들 좀 돕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레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사업이 어디서 투자를 받고 어떻게 그 사업을 하겠냐. 근데 이 말도 되게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네. 이게 누군가 후원 받아가지고 자선 사업 하는 거라면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지금 이거는 그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앨리슨이 그래요. 그렇게 레니가 투자를 누가 해주겠어? 그러니까 나는 투자 유치 같은 거에 관심 없어 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것도 약간 무책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동 창업자 아니면 아주 핵심 파트너라고 했을 때 그 정도 태도라면 난 너랑 같이 하기 싫어. 사실 이 말 돌려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기업이 살아남는데 투자 유치가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다른 일을 해서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그 시드머니, 씨앗 자금으로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작은 금액일지라도 이 기업이 존속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앨리슨의 말대로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런칭하고 어느 정도 초기 그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앨리슨의 말대로는 불가능하죠. 앨리슨은 지금 뭘 하자라는 그 목표가 분명한 상황이지 그 목표를 이뤄내는 그 과정은 전혀 얘기되지 않고 있거든요. 투자 유치 의미 자체를 모른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일 수 있죠. 네. 저는 약간 흠칫했어요. 그 부분에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이 진심이라면 그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장례식장에 참여하지 못해서 멀리 있어서 참여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게 진심이라면 그냥 막연한 목표 설정만으로는 안 되죠. 그 목표를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업으로 실현해낼지는 배우고 공부하고 해서 실제로 해내야 되는 거죠. 레니는 그걸 하자고 뛰어다니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레니는 지금 그걸 하자는 거 같진 않아요. 레니는 그거는 나중에 돈 벌어서 우리가 그런 단체에다 기부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일에 별로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많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기업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연탄 배달해주자, 아니면 뭐 산간 도서 지방에 도서관 만들어주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벌든 일단 열심히 모으고 기부 많이 하자.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게 생겼냐면 돈을 많이 벌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울 때에도 우리 전문성을 활용하자. IT 회사라면 산간 도서 지역에 뭐 인터넷을 깔아준다든지 인터넷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돕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 더 큰 유익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자. ESG 네, 뭐 이런 지금 거 강조하는. 그렇죠. 뭐 소셜 벤처, 임팩트 비즈니스, ESG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단계에서 보면 이 레니가 주장하는 거 열심히 일단 관짝을 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그런 일은 좀 안정됐을 때 하든가 아니면 기부해서 해결하자라는 말은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지금 앨리스턴이 말했던 것들을 어떻게 사업의 구조로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경영의 기술 첫 번째는 고객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 좀 본 것 같아요. 경영 관련 서적에서. 맞아.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경영자분들을 가르칠 때 최고 경영자분들을 가르칠 때 경영이 무엇인지 여쭤보는데 경영에 대한 인식이 잘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분들도 많지가 않고 그럼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답, 그러니까 경영에서 중요한 것들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사, 마케팅, 영업, 뭐 제품, 서비스, 가치, 뭐 별의별 거 다 있을 텐데 그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빼고 다 지운다고 하면 마지막에 남는 거 무엇이냐? 저는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고객이 없이는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기업가분들이 기업가가 되고 싶기보다는 부자가 그냥 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기업의 그 존재 이유인 고객을 내가 도와야 하는 사람,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돈을 줄 사람으로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돈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고객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거나 고객을 더 생활이 윤택하게 기여해야만 돈을 주겠죠. 그런데 고객에 대한 생각이 지어져 버린 이 레니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초심을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 너무 그쵸. 어려운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초심을 지키려면 사업할 때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자라는 생각, 다른 사람의 문제를 사업 기회로 생각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것,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김상호, 김문규라고 부르고 뭐 김철수, 뭐 이순희 이렇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공감하고 해야만 사실은 사업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해준 이야기 중에 뭐 이 얘기 처음 들은 건 아니지만 아주 지난번에도 아마 해줬던 것 같은데 이 고객을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될 사람으로 보는 것, 이 말이 오늘 아주 기억에 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걸 위해서 이것저것 궁리하게 되고 이게 되는 건데 돈 빼먹을 사람으로 그쵸. 이야기가 이제 안 되니까. 고객을 만날 때든 아니면 직원들과 회의를 할 때든 상대방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상대방은 어떤 걸로 고통받고 있는가, 상대방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상대방과 나한테 둘 다 좋은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좋은 것에 완전히 몰입해 있으면 상대방은 계속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첫 번째 미팅의 목적은 두 번째 미팅을 잡는다. 그래서 투자자를 만났을 때 오늘 내가 할 얘기들 빨리 하고 그래서 투자 끌어낸 다음에 다음 투자자 또 만나야지. 그래서 시간 절약하고 나는 얻을 것만 쏙 빼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투자자를 만났을 때 이 투자자를 진심으로 대하고 이 투자자가 나를 한 번 더 보고 싶도록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속 알고 싶은 사람, 알고 지내고 싶은 사람, 언젠가 기회가 닿았을 때 투자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뭐 이거를 소극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오늘 미팅이 단순히 내가 뜯어내고자 하는 그것만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냥 사람을 볼 때도 그렇죠. 나 다음 약속이 있는데 잠깐 너랑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쵸. 이게 말을 굳이 하다 않더라도 이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있으니까. 나를 거쳐가는 징검다리 정류장이냐 내가 뭐 대기소야 그럴 수 있는 거지. 맞아. 기업가들은 항상 무언가 내가 주고 싶은 좋은 게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얻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주고 싶은 그 좋은 것을 주고 그 사람한테서 얻고 싶은 것을 얻고 그 관계가 지속되게 하면 우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주고받는 관계가 잘 형성되면. 그런데 항상 사업가는 먼저 주는 사람이 되곤 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고객이 제발 이런 것 좀 만들어주세요 막 기획서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안 그러잖아요. 사업가가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좋은 것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아주 열띠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책을 쭉 읽어가면서 비로소 제가 사업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깨달아보는 것 같아요. 그 사업과 경영 관련된 책들도 뭐 제가 많이 보진 않았어도 뭐 나보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도 꽤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많이 봤는데 이제 다 지나갔을 거야. 아마 얘기해 주는 거야. 처음 듣는 건 아닐 건데 비로소 이제 좀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최근에 지난 영상도 그렇고 좀 그렇게 꼬덕이게 되는 시간이 저 같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깨닫게 되실 텐데 그래 좀 주변에 널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영상을 다 사업가분들만 보실 건 아니니까 사역자분들도 혹은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본인의 일이 있잖아요. 네. 일이나 아니면 본인이 교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역이나 일상의 사역들도 있을 텐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좀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는 뭐 어차피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또 뭐 교회나 뭐 여러 가지 것도 마찬가지니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 잘 따라오고 계시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완료되면 정주행 처음부터 해야지라고 아직 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보시고 완료되면 또 보시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또 반복해서 보시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좋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